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죠. 이 사건이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뉴스를 전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이번 사태가 불러올 경제적 파장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고부터 한번 보시죠. 글로벌 분석 기관인 BCA 리서치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상 최대의 에너지 쇼크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혼란이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 위치인데요. 바로 이곳, 이 전략적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의 동맥을 흔드는 말 그대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 볼 거냐면요. 먼저 지금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즉각적인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정말이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덮었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는 장중에 무려 10%나 폭등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딱 하나의 불확실성, 바로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저희의 이런 심층 분석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경제학자들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세계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그래도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데이터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다행히도 이 분쟁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내놓은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제한적 분쟁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과거 2014년 가자지구 분쟁 때처럼 충돌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선에서 끝나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배럴당 한 4달러 정도 오르고요. 세계 GDP는 0.1%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충격이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분쟁의 불씨가 이웃나라로 옮겨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상황이 한 단계 더 심각해지는 두 번째 시나리오, 영내 확전의 가능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쟁이 중동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경제적 피해 규모는 확실히 커집니다. 유가는 배럴당 8달러,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의 2배죠. 이렇게 오르고요. 세계 GDP 성장률은 0.3%포인트나 더 깎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더 심해지고요. 이건 사실상 중동 전역이 대리전의 양상으로 빠져들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을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지정학적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시나리오는요, 이스라엘의 싸움이 하마스를 넘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까지 확대되는 걸 의미해요. 과거 2006년 전쟁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집트 같은 주변국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거세지면서 2010년 아랍의 봄 때처럼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까지 안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를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한번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른 세력을 끼지 않고 직접 그리고 전면적으로 군사 충돌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전면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경제적 충격은 그야말로 재앙적입니다. 유가는 배럴당 무려 64달러나 폭등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세계 GDP를 1%포인트나 끌어내려서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수준이고요. 물가 역시 1.2%포인트나 급등해서 전 세계 경제를 고물가 속 저성장,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 그 중심에는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소라고 불리는 곳이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해협인데요.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원유가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0%라는 숫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 세계가 매일 쓰는 석유와 LNG, 그 5분의 1이 바로 이 좁디 좁은 길을 통해서 운송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란이 마음먹고 이 해협을 봉쇄한다? 그건 곧 세계 에너지 공급의 대동맥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정학 리스크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스페셜 유라시아라는 기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는데요. 이 봉쇄가 단순히 며칠짜리 단기 충격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봉쇄가 2주, 그러니까 14일 이상 계속되면 세계 경제는 일시적인 쇼크 상태를 넘어서 아예 구조적 전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던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망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위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한국 경제에는 과연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되면요. 우리나라 물가는 1.1%포인트가 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가 깎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면전 시나리오처럼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물가는 2.9%포인트나 폭등해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고요. 성장률은 0.8%포인트나 하락해서 1%대 저성장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협 앞에서 우리 정부도 즉각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13조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당장 힘들어질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요.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서 외환 시장이나 에너지 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걸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보호해서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기의 향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을 비교해보면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BCA 리서치나 JP모건 같은 곳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이 되면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완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둡니다. IM증권 같은 곳이 그런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첫째,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이란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점. 둘째, 미국 역시 더 이상 전쟁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 전쟁이 길어지면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 모두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확전 억제 장치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봤을 때 결국에는 잘 통제됐던 단기적인 충격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 방아쇠가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 달려 있을 겁니다.